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지금은 하늘, 땅, 바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카오스, 혼돈 상태였어요. 근데 하늘이 분리, 땅이 분리, 바다가 분리되면서 땅을 관장하는 신, 가이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이아 혼자서 자기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 자기 혼자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 하나가 우라노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폰토스를 낳아요. 그래서 우라노스는 하늘을 관장하고 가이아는 땅을 관장하고 폰토스는 바다를 관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 먼저 이 폰토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관장하는 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인데요. 제우스보다 먼저 우라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여신 가이아가 우라노스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자식을 낳아요.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자식들이 12명의 아이들을 너무 거대하다라고 해서 티탄이라고 하는 12명의 자식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3명의 아들들은 이마에 눈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키클로프스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이후에 또 아들 3명을 낳게 되는데 머리가 50개, 팔이 이쪽에 50개, 양쪽에 50개씩 100개 달린 헤카톤 케이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괴물 같아도 자식은 자식이죠. 근데 아버지 우라노스가 이 세 번째 낳은 헤카톤 케이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자식들을 저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죠. 열받아서 어떻게 자식을 저 지하 감옥에 가두느냐? 그래서 열받아 갖고요. 땅에서 쇠붙이를 뽑아 올려갖고 아주 날카롭게 낫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거시기를 거세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못한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 12명의 아들, 그 중에 6명의 아들, 12명의 자식 티탄 중에서 6명의 아들, 6명의 딸이라 그랬죠. 6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그 막내인 크로노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가 휘두른 낫에 의해서 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피가 땅에 흘렀죠. 땅에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복수의 여신이라고 하는 기가스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들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의 잘려진 이 성기를 갖고 지중해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됐거든요. 지중해 바다에 풍덩 빠지면서 여기서 거품이 뽀글뽀글 잃게 돼요. 그래서 거품에서 태어난 자,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제 비너스 신이라고 알고 있죠. 미의 여신. 그래서 비너스가 바다에서 이렇게 거품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아까 사진 보신 거 보면 이렇게 조개 껍데기에서 뽕 나왔잖아요. 이 얘기를 아름답게 조금 미화해서 한 얘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그렇게 이제 신들의 왕, 하늘을 관장하는 신들의 왕 두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타르타르스 감옥에 갇혀 있는 헤카톤 케이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 형제죠.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 않아요.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키클로프스라고 하는 외눈박이까지 지하 감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이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휘두른 낫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신들의 왕, 하늘을 관장하는 신들의 왕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너도 네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그 신들의 왕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크로노스의 부인은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걸 뺏길까봐. 그래서 첫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딸이 헤스티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을 관장하는 신 헤스티아라는 첫 번째 딸을 낳았고요. 두 번째는 데메테르라고 하는 곡식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 데메테르가 봄, 여름, 가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겨울에는 그 데메테르의 딸이 페르세포네라고 있는데, 이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지하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 하이데스라고 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돼서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딸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테르라는 두 번째 딸을 낳았고, 세 번째는 제우스의 부인이 되는 헤라라는 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네 번째 아들은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하이데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섯 번째 아들은요, 바다의 신이 되는 포세이돈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째 제우스를 낳게 되는데요. 다섯째까지 낳기만 하면
아까 크로노스가 자식을 먹는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고해아의 그림. 그것처럼 자식을 낳기만 하면 다 삼키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어떤 자식이 커갖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래서 이 엄마 레아가 볼 때 계속 자식을 삼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6번째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미리 돌을 준비해놨다가 제우스를 낳고 제우스는 낳아서 저 크레타 섬 동굴에서 몰래 기르게 했고요. 돌을 줬습니다. 강보에 싸갖고. 근데 이 크로노스가 이걸 확인도 하지 않고 삼켰어요. 삼켰습니다. 삼키고 나서 이 제우스는 저 크레타 섬 동굴에서 열심히 자랍니다.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랐다 생각했을 때 엄마 레아가 부릅니다. 제우스를. 그래서 아버지 뱃속에 갇혀있는 형 누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우리가 지혜의 신 하면은 아테나죠. 아테나 전에 메티스라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티스 숲속에서 메티스 여신을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티스 여신이 마법의 즙이라고 하는 이 풀즙을 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여지껏 먹은 걸 다 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먹는 음료 넥타르라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캔음료 넥타라고 했었죠. 다 모르세요, 넥타? 맞습니다. 넥타 몰라요? 어쨌든 캔음료 넥타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들이 먹는 음료에서 신들이 넥타를 먹기 때문에 늙지도 죽지도 않고 불로장생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제우스가 불로장생한다라고 하는 마법의 풀즙을 갖다 줬는데 이걸 먹고 크로노스가 속이 메스꺼워서 다 토했어요. 다 토하고 보니까 이 돌부터 아버지가 삼켰던 형 누나들이 다 다시 토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우스는 태어난 마지막 자식이지만 자라난 첫 번째 자식이 돼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렇게 이제 다 토해내고 나서 아버지 크로노스는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크로노스를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제우스가 세 번째 신들의 왕, 하늘을 관장하는 신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 그리고 바다의 신을 관장하는 포세이돈, 그 다음에 하이데스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헬리오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폴로니, 그 다음에 달의 여신 우리가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 전에 셀레네라고 있었는데 이 셀레네의 달의 여신 자리를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다 넘겨오게 돼요. 올림푸스 신들. 티탄과 티탄의 1세대 자식들에게서 올림푸스 신들에게 다 넘겨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티탄의 1세대하고 티탄 자식들하고 이 올림푸스 신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자 제우스가 할머니 가이아를 찾아갑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할머니 가이아가 저 지하세계에 갇혀있는 아까 헤카톤 케이르 키클롭스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키클롭스를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키클롭스가 엄청난 대장장이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든 아주 기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키클롭스를 찾아가서 찾아갔더니 제우스의 상징이 뭐죠? 벼락이죠. 그래서 벼락을,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하이데스에게는 마법의 투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티탄의 1세대 자식들하고요 싸워서 당연히 제우스가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대든 이 티탄의 1세대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힘이 세다고 하는 아틀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는 지구의 땅끝 서쪽으로 보내갖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이 벌을 내리게 했고요. 나머지 신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르타스라고는 지하 감옥에 가둬놨고요. 헤카톤 케이르에게 감시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가이아가 볼 때 열받죠. 어쨌든 내 자식이고 다 손자인데 지하세계에 가두는 거. 그래서 가이아가 더 무시무시한 괴물을 낳습니다. 티폰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 티폰은 제우스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도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우스가 지중해에 떠있는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라는 섬을 들어가고 티폰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티폰이 시칠리아 섬 아래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지금도 꾸준히 시칠리아라는 섬에 가시면 거기 에트나 화산이 있어요. 에트나 화산이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분출을 해요. 지금도 꾸준히 분출하는데 그게 바로 분출하는 게 섬 아래에 갇혀 있는 바로 티폰이라고 하는 괴물이 꿈틀댈 때마다 화산이 분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시칠리아에 가시면 진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우스가 메티스 여신을 찾아가서 형 누나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메티스 여신한테 배웠다 그랬죠. 그래서 메티스 여신한테 그것만 배운 게 아니라 사랑을 또 둘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우스 하면은 우리가 바람둥이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메티스 여신과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신들의 왕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제우스도 그런 그 신탁이 있었어요. 제우스가 낳은 자식에 의해서 자기도 신들의 왕 자리를 뺏길 거다라는 신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 메티스 여신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들이면, 메티스 여신이 낳은 자식이 아들이면 신들의 왕 자리를 빼앗길 것이고, 만약에 딸이 나온다면 제우스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메티스 여신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제우스가 이게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티스 여신을 파리로 변장을 시켜갖고 삼켰어요. 삼켰는데 제우스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도 머리를 내려쪘거든요. 쩌려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무장을 한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떠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여인이 태어났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메티스 여신의 딸 지혜 여신이 되는 아테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바람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우스가 애착이 있었고 사랑했던 자식이 누구다? 바로 이 지혜 여신 아테나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자기도 신들의 왕 자리를 뺏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나중에 나오게 되는 바다의 요정 테티스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그 헤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닌 아테나를 낳았죠.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가 볼 때 열받아요. 그래서 헤라도 자기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이 바로 누구냐면 나중에 대장장이 신이 되는 헤파이토스입니다. 그래서 헤파이토스는 어쨌든 처음부터 좀 못생겼다고 하는데요. 헤파이토스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당연히 헤파이토스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엄마 편을 들겠죠. 그래서 엄마 편을 들으니, 헤라 편을 들으니 제우스가 열받아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온 힘을 실어갖고요, 헤파이토스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신들이 올림푸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 중부지방에 있거든요. 한 해발 3,000m 정도 돼요. 거기에 내 신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러 떨어져 갖고요, 렘노스 섬에 떨어지게 돼요. 렘노스 섬에 떨어지면서 팔다리도 다 부러지고 아주 울그락불그락, 그렇지 않아도 못생겼는데 더 못생긴 추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렘노스 섬에서 뚝딱뚝딱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주면서 대장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살거든요. 근데 올림푸스 산에서 볼 때, 엄마 헤라가 볼 때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노여움, 화를 풀어줘갖고요, 다시 올림푸스 산으로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여갖고 너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 미안함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의 대명사라고 하는, 아까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비너스하고 둘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요, 이 헤파이토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맞이해 놓고 찾지를 않아요. 매일같이 대장간에서 뚝뚝뚝 만들기만 하고 그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에게는요, 캐스토스 히마스라고 하는 마법의 띠가 있어요. 마법의 띠를 두르고 있어서 하루도 육체의 사랑이 없이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피는 상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 바람피는 상대가 전쟁의 신 마르스 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에 와서는 아레스로 변하는데, 어쨌든 마르스 신과 바람을 피게 돼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죠. 어쨌든 포보스, 데이모스, 포보스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포보스? 우리 왜 고소공포증을 아크로포비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물을 무서워하는 걸 하이드로포비아라고 하잖아요. 다 이게 포비아가 여기 포보스에서 나온 거예요. 공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큐피드, 에로스 또한 이 마르스하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왜 조화,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아라고 하는 또 자식도 낳았고요. 어쨌든 많은 자식들을 낳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당연히 태양신 아폴론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이걸 누구한테 고자질을 해요? 일러요? 당연히 남편 헤파이토스한테 일르죠. 그래서 일러갖고요. 헤파이토스가 내가 한때 살았던 렘노스 섬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러 온다고 해놓고요. 열심히 대장간에서 뭘 만들어요.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물을 만들어갖고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침대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없으니 아프로디테는 또 누구를 불러드려요? 네, 마르스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요. 여기 누가 들이닥쳐요? 신들의 왕 제우스. 그 다음에 제우스가 다니면 항상 그 따라다니는 전령사가 있죠.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는 그 티탄의 1세대 자식 중에서 가장 힘센 게 아까 아틀라스라고 그랬는데요.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하고 제우스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조숙했대요. 그래서 그 요람 있잖아요. 애기 눕는 요람. 요람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조금 조숙했는데 요람에서 기어 나와갖고요. 태양신 아폴론 소유의 소 100마리를 훔쳐요. 그래서 아폴론이도 내 소 100마리 훔쳐갔지 이랬더니 나 여기 요람에 있어서 몰라를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제우스가 중재를 해갖고요. 거북 등껍질을 이용해갖고 리라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둘이 교환을 해갖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업, 거래를 했다 해서 상업의 신, 여행의 신, 제우스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인간 세계, 신들의 세계를 다니면서 제우스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는 게 헤르메스죠. 우리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너스는 그렇게 이제 남편이, 게스토스 히마스로 인해서 남편이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바람피는 상대를 찾게 되는데 그렇게 마르스랑 바람을 피다가 걸렸는데 제우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태양신 아폴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남편 까지 보는 앞에서 아주 마르스는 망신을 당했죠. 망신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망신당하는 걸 보면서 그 신들의 전령사 역할을 했었던 헤르메스는요. 아, 나는 저런 망신을 당해도 좋으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랑 사랑을 해봤으면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두 번째 바람피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이 헤르메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둘의 이름을 따요. 헤르마프로디톡스. 둘의 이름을 합쳤어요.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톡스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열심히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15살이 되자 세상 구경을 하겠다고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와서 돌아다니게 돼요. 돌아다니다가 한 숲속에 다다르게 됐는데 이 숲속에 살고 있는 요정이 있었어요. 이 숲속에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요정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아니 헤르메스랑 비너스의 아들이다 보니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긴 청년이 내 숲속으로 지나가면서 물도 먹고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속에 사는 요정이 살마키스라고 하는 요정이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나서 신이시여 나의 몸이 이 잘생긴 이 청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몸과 헤르마프로디톡스라고 한 살마키스하고 헤르마프로디톡스가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아까 보셨던 그 헤르마프로디톡스라고 하는 뒤에서 보니까 허리가 잘록한 여자인데 앞에서 보니까 남자 여자의 상징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헤르마프로디톡스. 그래서 의학 용어로 양성 공유자, 양성 구유자라고 하는데요. 남녀 상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 용어로 허머프로다이트라고 하는데 헤르마프로디톡스를 영어로 읽었더니 의학 용어 허머프로다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둘 다의 상징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허머프로다이트가 됐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너스가 세 번째 바람피는 상대를 찾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인간 앙키세스랑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인간 앙키세스랑 바람을 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